좋아요, 구독! 특정 산업에 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해당 산업은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챗 GPT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특정 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산업의 성장은 또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 자체의 잠재성과 시장 수요가 관건이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또한 정부의 지원 방식과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좀 시사합니다. 또한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산업 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런 의견도 좀 줬는데요. 이 관련해서 팀장님 어떤 좀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민간 투자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증시에서 계속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네. 정책을 내놓거나 그렇죠. 혹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네. 이런 섹터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고요. 네. 반도체도 있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 쪽. 정부 정책이 정부들이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 섹터 쪽에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산업적인 발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침투율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서 네.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국내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면 2차 전지의 돌풍이 올해 국내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도 여기에 맞서서 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분야에 20조 원 규모 자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국가전략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자료는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조금 제공받은 건데 자, 오늘장 다만 이 약세장 속에서 2차 전지 섹터까지도 종목별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조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주요 종목 그 주가 흐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진 거는 좀 됐어요. 좀 네. 됐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1월부터였습니다. 1월, 2월, 3월. 그러니까 3월까지 뭐 점종 뭐 소재부터 했을 때 장비 그리고 셀기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의 상방을 열어놓기보다는 하방 쪽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거래 대금이 물론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를 주도를 했을 때 네.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반도체 혹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 힘이 그렇게까지 받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수급에 대한 힘을 보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보면은 개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을 매도하고 있고 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사실 지수를 뚫기 위해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섹터 쪽에서도 함께 상승을 나와야 되는데 네.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수급적인 힘이 강하게 나오진 아하. 않고 있어요. 네네. 반도체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쵸.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야기, 재고라든지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했는데 사실 반도체 재고 좀 보면은 6개월 뒤에 좋아질지, 9개월 뒤에 좋아질지, 1년 뒤에 좋아질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지수를 뚫어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2차 전지 대신에 반도체로 넘어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조금 그 부담감에 따라서 현금화 보유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기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네.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정말 뉴스 플레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뉴스 네.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섹터가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종목만 네.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회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종목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네. 한농화성이 날아갔습니다. 어허. 물론 어제 이수화학이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상승을 먼저 움직였었고 그런데 전고체 관련주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CIS라든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있어서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와 함께 그 이수화학의 뒤를 이어서 한농화성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종목별 회비가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혼조세를 조금 보이는 상황은 지금까지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주 출회에 따른 이런 좀 장세들이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2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조금 2차 전지에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정부 2차 전지 산업을 반도체급으로 키울 거라는 또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요, 2차 전지 소부장 중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1월, 2월, 3월에 가장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가 네. 지금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IRA라든지 네. CRMA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녹여들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땐 지금 나오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양극재 같은 경우에 4배, 그리고 장비 수출액도 4배 늘리겠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기대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단기간에 접근을 하실 때는 물론 증설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장비 쪽에 관심을 두시되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시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원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에코프로를 좀 네네. 보시면 21선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약 한 30% 정도의 조정은 나오긴 했어요.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까지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방에 대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선이 계속 지켜주기만 한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돌 수가 있고 네. 순환매에 대해서도 계속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종목 눌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직까지는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장비 쪽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산업적인 성장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소재 쪽에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소재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특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단 그리고 셀 그리고 장비 순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편 얼마 전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조금 발표되면서 이 관련주도 주가도 조금 요동쳤는데 이 테슬라 이 전기차 가격 경쟁에 불을 좀 지피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이 전기차 업계 치킨 게임 2차 전지주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에서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의 뭐 그런 뭐 치킨 게임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호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좀 따로 띄워놓고 봐야 돼요. 장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전기차 쪽에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후발로 들어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을 좀 견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뜻은 전기차가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면서 네. 수익성에 대해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가격 인하를 압박받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아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네. 야 너네들도 2차 전지 가격 너무 높으니까 떨어뜨려. 왜냐하면 지금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고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직까지 마진이라든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전기차 대중화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 계속 내놓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침투율 계속 늘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침투율 5%였지만 30년 기점으로 했을 때 전기차 뭐 판매했을 때 약 3분의 2 수준이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네. 했고 EU 같은 경우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산업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유효하다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